챕터 5장은 내일 오후까지 하시고요. 내일 오후까지 챕터 5장에 있는 그 OTM에 있는 샘플을 다 한번 해보고 보시는 게 숙제고요. 어제는 JSF 인트로덕션하고 레이아웃, PPR 조금 했는데 PPR은 지금 계속 이제 개념을 계속 다시 하게 될 것이고 오늘 그다음에 어제는 익스터널 윈도우를 브라우저를 띄우는 다이얼로그 프레임워크하고 인라인 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될 것이다. 그리고 레이아웃은 제일 바깥에 끄는 스트레치블 한글로 자기도 스트레치를 하고 칠드런도 스트레치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날릴 수 있는 지오메트리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그 킥 레이아웃에서 내가 써야 될 레이아웃을 비슷한 걸 찾아서 걔들이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을 배치를 해서 그런 구현을 하는지 보시면 그런 과정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지금 모델 쪽은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그 ADF 오늘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ADF, JSF 컴포넌트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챕터 4장 태스크 플로우, ADF의 컨트롤러의 사실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 플로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S&ADF의 라이프 사이클.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푸시 모델과는 다르게 JSF는 컴포넌트 모델로서 이제 이렇게 땡겨오는 컴포넌트들이, 그래서 땡겨온다 무엇에서부터 매니지 더 빈에서부터 땡겨오죠. 그래서 매니지 더 빈은 EL로 이렇게 레퍼런싱을 하게 되고, 샵으로 쓰여있는 EL들은 JSF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필요할 때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필요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각 매니지드 빈, 패킹 빈의 게트와 세트에다가 이제 이런 로깅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게트가 불려지는지, 언제 세트가 불려지는지, 언제 컨스트럭터가 불려지는지를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을 것인데, 다시 한번 이제 JSF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베이시스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첫 번째 리퀘스트가 get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들어오면은 그거를 다시 포스트로 바꿔서 리다이렉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스토어 베이시스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완성이 되면은 이니셜 렌더일 때 혹은 페이지의 데이터가 서밋 된 폼 데이터에 데이터가 바뀐 데이터 아무것도 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바로 렌더 리스폰스로 가서, 그러니까 JSPX에 우리가 디자인 타임에 만든 그 컴포넌트 트리를 그대로 오브젝트화해서 리스토어 뷰를 한 후에 렌더 리스폰스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리스토어 뷰 단계 다음에 이벤트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없고 apply request 뷰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리스토어 뷰에서는 새로운 뷰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뷰라면은 이렇게 해서 apply request value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pply request value에서는 뷰의 각 컴포넌트들의 리퀘스트 파라미터로부터 새로운 값을 찾아가지고 로컬에 저장을 해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API 중에서
JSF 1.2를 우리가 쓰니까요. 1.1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get submitted value, set submitted value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value UI input JSF에 유저가 인풋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인풋 핸들링을 받는 애들 그런 컴포넌트들이라면은 get submitted value, set submitted value가 있어요 안에. 그래서 apply request value에서는 HTTP 리퀘스트에 들어오는 홈 데이터에 input value 값들이 있으면은 그 값들을 전부 다 스트링 타입으로 get submitted value의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을 해요 먼저 그 데이터들을. 아까 어제 F12로 보셨죠? 홈 데이터에 IT1이 뭘로 바뀌었고 IT2가 뭘로 바뀌었고 이렇게 바뀐 데이터들이 왔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들이 submitted value로 UI 컴포넌트의 submitted value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한 후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제 JSF 라이프 사이클이 좀 이제 건너뛰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컴포넌트에 주로 모든 대부분의 컴포넌트에 다 있습니다. immediate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immediate라는 프로퍼티가. 그래서 input 텍스트나 뭐 예를 들어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그런 input 텍스트에 보시면은 behavior의 immediate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command 버튼에도 immediate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immediate라는 프로퍼티가 설정이 된 컴포넌트가 있다면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 데이터를 컨버팅하고 어떻게 스트링 값으로 들어온 submitted value를 찾아내 가지고 내가 실제로 나의 input 데이터 값 데이터다 그럼 데이터로 컨버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컨버팅을 해서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을 하고 만약 밸리데이션이 성공이 됐으면은 어떤 데이터 인풋 텍스트 데이터가 바뀌었다. 그럼 밸류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밸류 체인지 리스너가 요 apply request value 다음에 바로 실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immediate가 있는 애들. 없으면 apply request value에서 submitted value를 다 세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validation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프로세스 이벤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커맨드 버튼이나 링크 이런 데 있는 애들이 immediate라는 밸류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커맨드나 링크에는 액션과 액션 리스너가 있어요. 그렇죠? 액션과 액션 리스너가 있으니까 커맨드 링크나 커맨드 버튼에 immediate가 있으면 그 이벤트에 대해 그 커맨드 버튼에 있는 액션 리스너는 apply request value 다음에 여기서 실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fire 돼서 이렇게 액션과 액션 리스너 액션은 invoke application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invoke application이 액션 리스너와 그 다음에 어떤 내비게이션을 할 건지 액션이라는 거가 여기 invoke application에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 이벤트가 미리 여기서 실행이 되고 리스판스를 렌더를 해버려요. 다른 페이지로 가든지 내 페이지 다시 보여주든지 이미디어트로. 그게 없으면 이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으로 넘어갑니다. submitted value에 넣고
그래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으로 가면은 먼저 각각의 모든 인풋 컴포넌트에 대해서 컨버팅을 하고, 컨버팅을 한 이후에 이제 밸리데이션 하면 제일 먼저 밸리데이션 하는 게 required 속성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먼저 해요. required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밸리데이터가 달려 있으면 그 컴포넌트에 밸리데이터가 달려 있다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인풋 컴포넌트에 여기 보시면은 밸리데이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밸리데이터들. 이런 밸리데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놓는 거죠. Regular Expression Validator. 이렇게 끌어놓으면은 요 밸리데이터가 여기서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실행이 언제? 컨버팅을 하고 나서. 컨버팅을 하고 나서 required property를 체크를 하고 required가 만족을 하면 그때 밸리데이션, 나머지 밸리데이션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뭐를 컨버팅을 하나요? submitted value에 로컬의 UI 컴포넌트에 submitted value의 스트링 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원래 데이터 타입으로 컨버팅을 해요. 컨버터가 다 달려 있거든, 내부적으로. 우리가 달 수도 있습니다. 실습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컨버팅을 한 이후에 submitted value를 컨버팅을 한 이후에 나머지 것들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컨버팅을 실패를 하면 데이터 잘못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required나 validation 안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각각의 하나의 컴포넌트에 여러 개의 밸리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인테저냐 물어보고, 그렇죠? 넘버 타입 밸리데이션 하고 넘버의 레인지가 어디냐, 이렇게 밸리데이터가 여러 개 달릴 수 있는데 각각의 모든 밸리데이터가 한 번에 다 실행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모든 인풋 컴포넌트들의 밸리데이션이 여기서 다 실행이 된다는 거죠. 얘 밸리데이션하고 얘 밸리데이션하고 얘 밸리데이션하고 다 밸리데이터를 다 해요. 밸리데이션 다 해서 하나라도 에러가 난 게 있다면 밸리데이션까지 컨버팅에서부터 하나라도 에러가 난 게 있다면은 각각의 밸리데이션 혹은 컨버팅 익셉션들을 번들드 익셉션에다가 넣어서 베이시스 에러로 던집니다. 던지고 랜드 리스판스를 하죠. 어디로? 내 페이지로. 에러가 하나라도 나면은 액션에 어떠한 값이 있더라도 인보크 어플리케이션까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바로 랜드 리스판스로 빠지면서 내 페이지를 다시 구해주게 돼요. 이렇게 해서 밸리데이션 처리를 합니다. 밸리데이션을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요 이벤트가 발생을 하거든요. 무슨 이벤트냐 하면은 밸류 체인지 이벤트가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 이벤트에서 밸류 체인지 이벤트가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죠.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되고 실패를 하더라도 랜드 리스판스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모델 밸류라는 게 뭐냐면은 밸리데이터까지 다 되었다면은 각 값들이 모델로 옮겨지고, 여기서 말하는 모델이 뭐냐 하면은 이거죠. 요 호스트 네임의 커먼의 밸류 값, 여기에 내가 어떤 매니지드 빈의 유저 빈 스코프에 유저 빈이 있는데 요것 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가지고 올 테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리퀘스트 스코프에 유저 빈이라는 매니지드 빈의 set first name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업데이트 모델.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UI 컴포넌트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submitted value, submitted value 했죠. 그 다음에 컨버팅을 완료를 하고 나면은 로컬 밸류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 UI 인풋에 보면은 submitted value라는 어트리뷰시 있지만 로컬 밸류라는 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팅이 되고 난 애가 로컬 밸류에서 데이터 저장이 돼요. 로컬 밸류에서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밸리데이션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업데이트 모델 단계에서 그 컴포넌트의 실제 밸류 값을 가지고 있는 저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쓴 말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데이트 모델을 하고 난 다음에
invoke 어플리케이션을 하는데 이 invoke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대표적인 게 액션 리스너죠. 액션 리스너. 액션 리스너에서 액션을 실행을 하고 그래서 그 액션 리스너는 메소드의 시그너처가 어떻게 되죠? void 타입입니다. 리턴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액션 리스너를 실행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페이지를 보여줘야 될 것인지 지금 페이지면은 리턴이 널이 되겠죠. 아니면은 다른 페이지로 간다 그러면은 그 스트링 값을 가지고 내비게이션 플로우를 찾아가서 다음 페이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액션 리스너를 실행을 하고 액션을 실행하죠. 그래서 액션에 있는 메소드는 스트링 값, 액션 리스너는 void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렌더 리스 이제 스트링이 다른 페이지다 라고 하면은 그게 다시 다른 페이지를 리스토어 뷰를 한 다음에 렌더 리스판스를 하게 돼요. 다른 페이지를 실행. 그렇게 해서 이제 JSF의 라이프 사이클이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각 리스닝을 여러 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리스토어 뷰부터 렌더 리스판스까지의 각각의 단계를 이제 페이즈라고 하는데요. 이게 JSF 라이프 사이클에 그래서 각 페이즈마다 리스너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어떤 것이 되면은 다음으로 넘겨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즈 리스너라는 게 있는데 이 페이즈 리스너는 어디에다 다느냐 하면은 어디에다가 등록을 하느냐 하면 베이시스 컴퓨터에다 답니다. 여기다가 글로벌하게 달 수가 있어요. 글로벌하게.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이건 ADF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오버뷰에서 보시면은 여기 라이프 사이클에 페이즈 리스너를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달 수는 있는데 이 페이즈 리스너에 대해서는 이게 될까? 만들어 놨는데 익셉션 핸들. 익셉션 핸들에서 리스너가 어떻게 달려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편하게 한번 보시면 리스너의 리스너는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즈 리스너라는 자바 베이시스의 페이즈 리스너를 실행을 하고요. 그 임플리멘트를 하면은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애프터 페이지와 비포 페이지에다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메소드를 세팅하는데 이 페이즈 리스너가 그 수많은 각각의 페이지에서 어디서 실행이 되느냐라는 거를 얘를 가지고 판별해요. get page id를 해가지고 렌더 리스판스 얘가 이 페이지 리스너는 렌더 리스판스를 넣었기 때문에 렌더 리스판스라는 페이지의 애프터 페이지에서 여기가 실행이 되고 비포 페이지에서 여기서 실행이 돼요. 페이지 리스너 이렇게 실행이 되고 물론 여기다가는 any 페이지를 해서 모든 데서 다 그럴 수가 있죠. 마치 예전에 우리가 스트럭처나 일반 MVC를 했을 때 시큐리티 체크할 때 서블리 필터 체크하듯이 any 페이지에서 혹은 리스토어 뷰 페이지에서 시큐리티 체크를 여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물론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글로벌한 페이지 리스너를 달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혹은 각각의 각각의 JSF마다 F 땡땡 뷰에 보시면은 여기에 애프터 페이지, 비포 페이지 리스너를 여기다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JSF 페이지마다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는 거는 익셉션 리스너에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리스너를 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 리스너가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각 단계마다 내가 어떤 로직에 의해서 뭔가 실행이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뭔가 익셉셔널한 케이스라서 저 밑에 거 안 해도 되겠다. JSF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다 하면은 여기서 페이지를 다른 데로 보내버립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있을 때. 그래서 페이지를 이렇게 건너뛰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페이지 리스너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페이지 리스너 그렇게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미디어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미디어트는 대부분의 UI 컴포넌트, 인풋이든 커맨드든 그런 컴포넌트들에게 이미디어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미디어트를 이게 매뉴얼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미디어트는 트루를 하면은 라이프 사이클 전부 다 스킵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 안 되고 이미디어트이기 때문에 스킵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액션이나 링크 때문에 액션이나 링크 아닌 것에도 이미디어트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킵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커맨드 컴포넌트에도 이미디어트가 트루고 인풋 컴포넌트에도 트루가 이미디어트가 트루면은 인풋을 먼저 한다라는 거. 뭘 먼저 한다고요? 인풋에 대해서 컨버팅을 하고 리콰이어 체크하고 밸리데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밸류 체인지 리스너까지 돌리면 이미디어트가 트루가 되면 그래서 그 인풋 컴포넌트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커맨드가 이미디어트하게 바로 실행이 돼요. 언제요? apply request value 다음에 뭘 하죠? 커맨드에 대해서는 액션 리스너가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액션을 타버립니다. 밑에 두 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인풋에 대해서만 true가 되고 커맨드가 false가 되면은 커맨드는 그냥 일반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apply request value 단에서 모델 업데이트까지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실행이 되느냐 하면은 요 커맨드를 실행을 하면은 인풋에 대해서 여기 실행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업데이트 모델은 나중에 실행이 되네요. 자, 밸리데이션까지 밸류 체인지 리스너까지 근데 업데이트 모델은 저 나중에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요 커맨드 요 인풋에 대해서 이미디어트를 해버리고 이미디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요 퍼스트 네임이 있고 여기 라스트 네임이 있는데 요 퍼스트 네임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미디어트를 true를 했어요. 이미디어트를 true를 해놓고 라스트 네임에다가 유저 인풋이 어떻게 들어왔겠죠. 그래서 서밋을 했는데 얘는 이미디어트 true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apply request value를 하고 나서 바로 얘에 대해서 컨버팅을 하고 그 다음에 require 체크하고 밸리데이션을 했죠. 하고 나서 여기에 밸류 체인지 이벤트가 있어요. 요 밸류 체인지 이벤트에서 뭘 했냐 하면은 요 값을 유저가 입력한 라스트 네임을 찾아다가 요 퍼스트 네임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밸류 체인지 리스너에서 모델을 내가 업데이트하는 혹은 뭐 다른 작업을 하는 거를 여기에 대한 밸류 체인지 리스너에다 세팅을 해놨다 이거죠. 그러면은 유저가 가지고 온 요 라스트 네임에 대해서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라스트 네임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지금 얘처럼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 값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요 포스트 네임에 대한 밸류 체인지 리스너가 여기에 달려 있다. 비헤이비어에 밸류 체인지 리스너가 이렇게 해서 달려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메소드로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여기서 내가 뭘 하느냐 이런 거죠. 이미디어트 트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디어트 트루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필요한 게
리퀘스트 스코프부터 이건 이렇게 했다가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서 라스트 네임을 내가 받아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요거는 값이 안 온다라는 거지. 지금 설명이. 왜냐하면은 첫 번째에 있는 하고 여기에 와 있는 얘는 이미디어트고 얘는 이미디어트가 아니기 때문에 컨버팅도 아직 안 됐고 apply request value에서는 여기서 얘가 value change list가 돌아가 버렸는데 요 last name에 대해서는 컨버팅도 안 됐고 밸리데이션도 안 됐고 업데이트 모델도 안 됐기 때문에 요 값을 갖다 아직 세팅을 못 했다라는 거거든요. 못 했기 때문에 얘는 이미디어트인데 얘는 이미디어트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value change listener에서 얘를 갖다가 찾아낼 수는 없다. 요런 것 때문에 왜 값이 안 나오냐 이런 말을 갖다가 부지기식으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원래 실습이었으니까 잘 지우죠. 이렇게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찾자면은 여기에 있는 get submitted value를 그래서 아까 그 value에 유한 input text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get submitted value는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하면은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꼭 굳이 거기서 찾겠다고 한다면은 find component를 해서 이 컴포넌트로부터 내가 뭘 찾느냐 하면은 IT2를 input text 2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input text를 찾았거든요. 이렇게 찾았으면 얘를 찾아다가 이렇게 찾았으면은 내가 스트링 얘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얘가 UIX 에디터블 밸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스트링으로 컨버전을 아니 스트링이겠죠. 이렇게 값을 갖다 찾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이미디어트라는 애가 JSF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커맨드 버튼과 인풋 컴포넌트에 어떤 실행 먼저 선행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 다시 할 건데 자, 요 예제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예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실행이 되겠죠? 얘가 required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리콰이어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이제 제가 어설프게 만든 시나리오인데 내 의도가 뭐냐 하면은 자 여기서 퍼스트 사용자 등록, 고객 등록이다 뭐 유저 등록을 하는데 첫 번째 이름과 성을 넣고 메일도 쓰고 어드레스는 여기에 어드레스는 뭐냐 하면은 이 버튼을 눌러서 사실 이 버튼 여기 붙어야 되겠죠. 버튼을 누르면은 주소 입력창이 새로 따로 나와요. 그래서 주소를 입력하고 나면 여기서 주소가 입력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체크를 하고 이제 여기서 요 다음에 다른 버튼이 있으면은 이제 저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 뭐 엉성하게 만들었지만 비슷한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요 메일은 필수 속성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아무런 이 버튼에 대해서 비헤이비어에 디폴트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꼭 사람이 메일을 넣고 주소를 갖다가 넣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난 주소부터 넣겠다 이거야. 그런데 주소에서 막혀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요 버튼의 액션이 저 밑에서 실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실행이 돼가지고 팝업을 보여주고 이걸 해야 될 건데 메일이 필수 속성에서 required validator에서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팝업이 안 떠. 오케이? 그래서 꼭 메일을 갖다가 내가 꼭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라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서 회원 가입할 때도 짜증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 서밋 버튼에다가 뭘 했냐 하면은 이미디어트를 true로 둔다 이거죠. 그러면은 얘가 밸리데이션이 되기 전에 얘가 이렇게 하면 얘가 뜬다는 거죠.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서 주소를 넣었어요. 주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를 넣고 요 서밋을 하고 싶은데 요 서밋에 대해서 자, 요 팝업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 팝업의 요 버튼에 파셜 서밋이 만약에 없다면 파셜 서밋 PPR입니다. 파셜 서밋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미디어트 설정에 대해서 이제 왔죠. 그래서 내가 주소를 넣었어요. 딱 누르면은 파셜 서밋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파셜 서밋을 했는데 파셜 서밋을 하고 여기 있는 요 add 어드레스가 만약에 실행이 됐다면 요게 커맨드 툴박스 ctv2가 뭐냐면은 아마 팝업에 있는 얘예요.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고 나면은 여기가 실행이 여기를 체크를 이제 유저가 입력을 했다라는 요 체크를 하는데 만약에 셀렉트 불륜 체크박스에다가 파셜 커밋만 하고 팝업을 이제 우리가 나야 되는데 액션 있고 처음에 원판대로 제가 다시 하나 만들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가 자, 여기다가 인풋 텍스트를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인풋 텍스트를 하나 더 넣고 그 다음에 버튼을 불리언 체크박스를 여기다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을
이렇게 넣어서 요 레이블 2는 required가 true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팝업을 하나 만들죠. 팝업을 여기다가 하나 갖다 놓고 그 팝업에 패널 윈도우를 갖다 놓고 그 패널 윈도우 안에 패널 폼 레이아웃을 갖다 놓고 이 패널 폼 안에 인풋 텍스트를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가 버튼을 여기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요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뭘 했냐 하면은 액션에서 에디서로 실제로 보고 있는 퍼슨 빈의 CTV2 액션을 하는 겁니다. 요 버튼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은 요 안에 있는 CTV 액션에서 보시면 팝업에서 유저가 넣었으니까 selected를 add address라는 여기 있는 요 불리언 체크박스가 바인딩이 되어 있거든요. 저기다가 처리를 하고 얘가 나 자신을 다시 보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add address라는 게 select 불리언 체크박스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요 add address가 advanced의 바인딩에서 얘로 바인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제 설명 들었죠. 그래서 요 얘가 체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든 걸 안 해도 같은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디버그 모드를 안 해가지고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아닌데 이게 원래는 지금 제가 차근차근히 다시 해봐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아니고 뭐냐하면은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요 서밋이 전체 요 인라인 팝업 여기 인라인 팝업이긴 하지만 전체가 다 서밋이 되거든요. 여기가 돼서 파셜 서밋으로 기억한가? 이제 원하는 데가 다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여기서 여기를 이미디어트를 선택을 함으로써 요건 나왔어요.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주소를 넣었다 이거죠. 주소를 넣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주소를 넣고 나서 여기서 주소를 넣었으면 add address가 요 리치 팝업인데 요거를 selected 체크가 됐다는 걸로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했는데 실제로는 요 서밋이 파셜 서밋이 아니기 때문에 파셜 서밋이 아니면은 파셜 서밋이 뭐라 그랬죠? 파셜 서밋이 JSF 라이프 사이클의 바운더리를 지정을 하는 건데 파셜 서밋이 되어 있으면은 파셜 서밋이 되어 있고 나머지 애들 얘를 파셜 트리거를 보고 있는 애들만 라이프 사이클을 탄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얘가 파셜 서밋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전체 서밋을 하면 요 데이터가 다 날아가거든요. 다 날아가는데 얘가 밸리데이션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페이지가 그대로 다시 나와버리는 거죠. 나오면서 첫 번째 요 페이지가 처음에 렌더 리스판스 될 때에 어떤 상태인가요? 요 팝업은 안 보이는 상태죠. 그렇죠? 첫 번째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요 페이지는 없어지면서 여기에 오류가 딱 생깁니다. 여기서 오류가 딱 생겼기 때문에 밑에 add address의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랬어.
사실은 모델에서는 됐어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저 액션 눌려졌기 때문에.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보신 대로 여기에서 요거에 대해서 파셜 서밋이 true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파셜 서밋이 되고 그러면은 요 액션이 이렇게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액션에서 요 안에 있는 액션에서 요거를 세팅을 하겠죠. 세팅을 하고 나면은 또 무슨 이렇게 해서 오류가 이제 생겼다는 거죠. 오류가 생겼는데 파셜 서밋만 하고 요 메일이라는 요 add 어드레스를 파셜 트리거로 요 버튼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버튼 누르고 여기가 서밋이 되고 나면은 파셜 트리거 얘가 요 버튼을 보고 있으니까 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좀 전에 요 자바 빈에서 set 어드레스로 업데이트 모델을 했죠. 네, 이렇게 요거를 모델을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좀 전에 보셨던 요 버튼이 여기가 체크가 되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체크가 됐는데 마지막에는 체크까지는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 버튼 했던가요? 파셜 서밋을 true로 뒀죠. true로 두고 다시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딱 누르면은 파셜 서밋은 됐는데 팝업이 안 없어져요. 그렇죠. 팝업이 당연히 안 없어지겠죠. 내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탄 게 아니거든요. 파셜 서밋으로 요 버튼을 가지고 사실은 요 데이터 지금 안 가져갑니다. 제가 이거 좀 잘못됐는데 요 데이터만 서밋만 파셜 서밋으로 요 클릭된 이벤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 거기서는 요 값을 실제로 찾아서 세팅을 해야 돼요. 세팅하고 여기에 체크를 했는데 전체가 리프레시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안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요 여기서 이렇게 넣어버린 거죠.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팝업을 찾아서 팝업점 하이드 해버리면 돼요.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 제가 JSF util에 대해서 어제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JSF util에서 find component를 해가지고 뭐냐면 P1이죠. 그렇죠? P1을 찾아다가 여기서 얘를 위치 팝업으로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 팝업이 하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없어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 지금 여기서와 같이 자바스크립트를 쭉 쏴줘요. 서버소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사냐면은 extended rand key service라는 게 이거는 이제 ADF가 아니고 베이시스에 있는 트리니다드에 있는가? 트리니다드에 있는 아마 소스일 텐데 트리니다드에 있죠. 트리니다드에 랜드 키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 랜드 키 서비스를 찾아다가 베이시스 컨텍스트와 함께 찾아다가 스크립트를 펑션을 갖다가 이제 바로 쭉 쏴줍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ADF가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 API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죠. ADF 페이지에서 전체 페이지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 전체 페이지에서 컴포넌트를 찾아라. 뭐를? P1을, 팝업1을 찾아서 하이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로 그 팝업을 하이드 시키는 팝업을 쭉 내려줍니다. 애드 스크립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안 내려갔던 것들도 이제 내려서 바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내려주면은 얘가 바로 실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리턴이 느리니까 스트링이 여기는 내비게이션이거든요. 내비게이션이 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 페이지가 이제 팝업이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이제 폼에 대해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required 속성과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이제 복잡해져서 이제 못 해먹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세 개밖에 없겠어요. 실제 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복잡한 비즈니스 앱에는 있겠습니까, 그렇죠? 못 해먹겠다 나오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required 좀 없애면 안 돼요. 이거 나와. required 처리가 너무 힘드니까 required 좀 없애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이 그게 없어요. 지금까지 푸시 모델에서는 이런 것들을 세팅 안 하고 다 했거든. 나중에 내가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required 속성을.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 오라클에서는 SOA가 핵심이고요. 우리가 만든 비즈니스 서비스, 비즈니스 컴포넌트는 내 페이지, 요 페이지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SOA로 인터페이스로 비즈니스 컴포지스로 이렇게 오픈될 수도 있고 REST로 오픈될 수도 있고 내가 만든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이제 로직이 들어가 있는 애를 어떤 식으로 오픈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required를 빼라라는 이야기야. 거기서 안 빼면은 ADF 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실습하셨잖아요. 실습하셨을 때 땡겨보시면은 땡기신 거에서 required가 하나라도 있는 건 바인딩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어제 서치 하셨죠? 보시면은 전부 다 required이냐 아니냐를 모델에서부터 끌고 와요. JSF 페이지들이. 근데 모델에서 required를 빼달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내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다른 데서 그거는 비즈니스 로직을 갖다가 바꾸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required를 빼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한 번만 하면은 한 번만 하고 이거를 다시 하라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실습은 방금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해보기로 하시고요. 자 오토 서밋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방금 같은 그런 파셜 서밋과 비슷한 개념이 비슷한 거죠. 똑같은 건 아니고 인풋 컴포넌트의 오토 서밋입니다. 그래서 오토 서밋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으면은 밸류가 바뀌었을 때 그 인풋 컴포넌트가 셀렉트 원초에서 체크박스든지 리스트 오브 밸류든지 그 다음에 뭐 멀티 셔플이든지 그냥 인풋 데이터든지 인풋 텍스트든지 상관없이 그 값이 바뀌었을 때 포커스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순간 그 값이 오토로 서밋이 된다는 뜻이에요. 바뀌었을 때 아무것도 안 바뀌었을 때는 그 동작이 이 오토 서밋에 서밋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을 때 오토 서밋이 되고 그래서 뭐 인풋 텍스트 같은 어트리뷰트에 보시면은 맥스 값이 뭐 5개로 있으면은 5개 채면은 오토로 포커스가 다음 탭으로 가도록 이렇게 그런 세팅도 있어요. 예, 어쨌든 이 오토 서밋은 그래서 커맨드 컴포넌트와 비슷한 인풋 컴포넌트의 오토 서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서밋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오토 서밋이 된다고 해서 그 값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 가요. 다. 다른 것들 다 바꿔서 다 가는데 밸류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할 때는 루트로 마킹 뭐냐면은 이게 파셜 서밋에서의 파셜 서밋 때는 라이프 사이클의 루트가 오토 서밋 된 이 컴포넌트로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에만 라이프 사이클이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은 전체 다가 서밋은 다 됩니다. 그래서 get submitted value로 유저들이 바꾼 거를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페이즈 리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오토 서밋이 되면은 오토 서밋이 된 애도 apply request value 상태에서 이제 사실 오토 서밋과 immediate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지금 이 글자에는 오토 서밋에 immediate이 되면은 apply request value 다음에 이벤트 converting 하고 required 하고 validation을 하고 그 다음에 value change listener가 발생을 하거든요. input 컴포넌트 데이터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서밋된 값들을 액세스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get submitted value를 해서 찾든지 혹은 phase listener를 여기서 넣을 수가 있어. phase를 갖다 옮겨버릴 수가 있어. phase listener 쓰는 거 아니고 phase가 지금 현재 phase가 invoke application이 아니면 immediate거든요. invoke application이면 업데이트 모델까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값을 찾아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나는 handle value change listener에서 phase를 invoke application 단계로 쭉 내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 값이 거기에 세팅이 되거든요. 오토 스밋 되면은 오토 스밋 안 된 애들까지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다가 쓸 수도 있다라는 건데 요렇게 안 씁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 요렇게 안 써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는 실제로 이제 실습을 안 할 것이고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JSF의 라이프 사이클이 또 ADF 퓨전 앱을 만들다 보니까 조정 것만 가지고도 또 부족해. 라이프 사이클이 더 복잡해져야 돼.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ADF는 페이지가 각각의 JSF 페이지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SF 리스토어 뷰하고 이밋 컨텍스트 프리페어 모델 쭉쭉쭉쭉 이렇게 아주 많은 단계가 있죠. 아주 많은 단계에 전부 다 비포 애프터 이벤트가 달려 있는데 제가 대충 중요한 걸 설명을 드리면은 요 이닛 컨텍스트하고 프리페어 모델 여기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셨을 때 보시면은 아무거나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에 보시면은 각각의 페이지마다 이런 페이지 데피니션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런 페이지 데피니션이 만들어져서 내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데이터를 땡겼으면은 이런 페이지 데피니션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init 컨텍스트가 뭘 하느냐 하면은 저런 지금 내가 만든 요 JSPX의 모델당 비즈니스 서비스를 익스포즈하는 데이터 바인딩 레이어가 있냐를 찾아오는 거죠. 저 페이지 데피니션을. 여기서 init 컨텍스트에서 ADF 컨텍스트를 찾아오고 그 다음에 프리페어 모델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듈이라는 걸 찾아서 뷰를 SQL 뷰 지금 우리 뷰에서 많이 드래그 앤 드랍 하셨잖아요. 실습하실 때. 그 뷰들을 찾아내서 그 뷰들을 필요하면은 먼저 실행을 시키는 execute 쿼리를 해내는 그 동작을 프리페어 모델이라는 단계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갈라놨어요. 갈라놓은 거는 뭐 보시면은 요런 게 있죠. 요런 이터레이터에 대해서는 리프레시를 언제 하느냐? 프리페어 모델 단계에서 해라. 요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하고 나서 여기는 주로 뭐 JSF의 라이프 사이클만 해도 여기까지는 거의 전부 다 똑같아요. 필요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알 필요가 없고 여기서 바인딩을 찾아오는구나. 페이지 데피니션을 찾아오는구나. 찾아와서 미리 셀렉트 할 것들이 있으면은 셀렉트를 여기서 해내는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넘어가고 요 메타데이터 커밋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MDS에 대해서 유저가 개인이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요 칼럼은 테이블 중에서 요 칼럼은 안 보이게 하겠다. 혹은 뷰에서 패널 박스, 어제 했던 패널 대시보드에 패널 박스를 이쪽으로 막 옮겼잖아요. 그렇죠? 요 옮긴 거를 난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뭐냐면 로그아웃하고 다음번에 로그인을 하더라도 내가 프로전 시킨 칼럼, 그리고 없앤 칼럼, 그리고 다이얼로그 박스들을 옮긴 그대로를 유지를 하고 싶다라는 게 베이스 도큐먼트를 베이스 도큐먼트를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유저가 했던 것들을 메타데이터에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다 써놔요. 써놨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로그인을 하면은
그 베이스 다큐멘터를 실행을 해서 JSPX를 실행해서 보여주기 전에 MDS에 있는 메타데이터 스토어에 있는 거를 엎어쳐서 그 사람에 맞도록 이렇게 개인화를 시켜서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MDS가 다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저의 MDS 커밋을 변경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마친다는 거죠. 개인화를 했다면. 요거 정도면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그닥 모르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 지금 6분이니까요. 25분까지 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같이. 그래서 재현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게